안녕하세요. 영어 마음입니다. 지난번 강의 후에 오래 기다리셨죠? 그만큼 알차게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어떤 동사들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고 또 어떤 동사들 다음에 동명사가 오는지, 왜 꼭 그렇게 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거예요. 우선 이 두 문장을 살펴볼까요? I want to dance. 나는 원해요. 내가 춤추는 것을요. I enjoy dancing. 나는 즐겨요. 내가 춤추는 것을요. 이 두 문장은 사실 같은 구조를 가졌지만 왜 want 다음에는 to dance가 오고 enjoy 다음에는 dancing이 올까요? 왜 I want dancing이나 I enjoy to dance라고 할 수 없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건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정해진 거라고 배우셨을 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I want dancing과 I enjoy to dance가 안 되는 이유를 이 문장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Yesterday, I will dance. 어제 나는 춤출 거예요. 자, yesterday와 will은 같이 나올 수 없죠. 둘의 의미가 충돌하니까요. 이처럼 want는 동명사와 의미적으로 충돌하고 enjoy는 투부정사와 의미적으로 충돌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어 동사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그 형식 자체에 내포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의미를 아셔야만 투부정사와 의미적으로 어울리는 동사, 동명사와 의미적으로 어울리는 동사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먼저 투부정사의 의미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많은 언어학자들이 투부정사의 to는 전치사의 to에서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둘의 의미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전치사 to는 시작 지점에서 이미 정해진 목적지로 이동하는 모양을 나타내는데요. 시작 지점에서 볼 때 목적지는 미래에 곧 도달할 곳이죠. 그리고 보통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이동하는 주체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되고요. 이와 같이 투부정사는 현재나 과거가 아닌 미래에 일어날 행위를 말할 때 사용하고 마치 도착 지점처럼 꼭 도달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행위를 표현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우연히 일어난 행동이 아닌 그 행동의 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으로 성취한 행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모든 투부정사가 이 모든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중 한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게 돼요. 혹시 to-do list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나요? to-do list는 쉽게 말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할 일을 적은 리스트인데요.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의지를 갖고 완료하길 바라는 일을 적은 리스트라는 점에서 투부정사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죠. 그럼 이번에는 주어 동사 다음에 나오는 동명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 동명사의 의미는 사실 현재 분사와 굉장히 비슷해요. 혹시 동사의 보어로서 목적어 자리에 오는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차이를 모르실 수 있으니 짧게 설명드릴게요. I enjoy dancing에서 enjoy는 주어와 목적어 모두 필요한 동사라서 enjoy 다음에 뭘 즐기는지를 설명할 dancing이 나와야지 문장이 완성이 돼요. 반면에 set, 동사 sit은 주어만 필요한 동사예요. 목적어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she said으로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문장 밖에 있는 talking은 현재 분사라고 하고 여기서 talking은 이야기하면서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She sat talking. 그녀는 앉았어요. 얘기하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녀가 앉은 행위를 하는 동시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혹은 앉은 행위를 하기도 전에 그 이전부터 그녀는 얘기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 이처럼 주어 동사 다음에 나오는 동명사도 문장의 본동사와 동시에 일어나거나 그 이전부터 일어난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I enjoy dancing을 보면
내가 즐거울 때는 춤을 출 때인 거예요. 즐기는 것과 춤추는 것은 같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춤을 추는 동안이 즐거운 거지 춤을 다 추고 나서 즐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또 투부정사처럼 구체적으로 실현할 목표 행위가 아닌 가상의 행위, 그러니까 내 상상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 형식의 의미를 아는 건 문장의 미묘한 뉘앙스를 아는 데도 도움이 돼요. She tried lying still with her eyes closed. She tried lying still with her eyes closed. 두 문장 다 그녀가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있는 걸 시도했다라는 뜻이지만 두 문장에는 의미 차이가 있어요. To lie still. 가만히 누워있는 게 목표 행동이지만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투부정사니까요. 그래서 이 문장은 그녀가 가만히 누우려고 시도는 했지만 아직 실제 하지는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lying still은 시도를 한 순간 이미 누워있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결국 누웠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장을 볼까요? She stopped to smoke. She stopped smoking. 자, 이 두 문장 다 그녀가 뭔가를 멈춘 거예요. To smoke이라고 하면 담배를 피우는 게 목표 행동이고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she stopped. 그녀는 하던 뭔가를 멈췄어요. To smoke. 담배를 피기 위해서. 반면에 she stopped smoking 이라고 하면 그녀는 이미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멈춘 거죠. 그러니까 그녀는 담배 피우는 걸 멈췄다라는 뜻이 돼요. 자, 이번에는 설정이 좀 들어가요. 내가 수영을 하고 있는 중에 수영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Oh, I like to swim. Oh, I like swimming. To swim은 아직 하지 않은 목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I like to swim은 수영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상황에 맞지 않죠. 반면에 I like swimming은 내가 좋아하는 행위와 수영을 하는 행위가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두 문장의 의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마지막 두 문장도 볼게요. It's nice to meet you. It was nice meeting you. It's nice to meet you는 목표 행동인 to meet you. 당신을 만나는 걸 성취하니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t's nice to meet you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다 만나고 나서 오늘 만나서 즐거웠어 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It was nice to meet you? 아니에요. It was nice meeting you 라고 해야 합니다. 내가 좋다라고 느꼈던 건 그 전에 이미 만남을 가졌었기 때문이니까요. To meet you 대신에 meeting you가 와야 하는 거죠. 이제 문장 속에서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투부정사에는 어떤 동사들이 와야 하는지 동사의 종류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투부정사는 예측 가능한 미래를 나타내고 뚜렷한 목표가 되고 의지를 가지고 성취한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부정사와는 무언가를 이루려는 의지나 갈망이 보이는 동사가 주로 옵니다. Want, plan, intend, expect, decide, aim, determine, choose, hope, promise, prepare, volunteer, wish, aspire, desire, long, be eager, be anxious, be willing, be yearning, be crazy, propose. 이런 단어들이요. 대표적으로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상 하나하나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모두 많이 쓰이는 동사들이니 혹시 모르시는 단어가 있으면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중 몇 단어만 좀 살펴보면 I wanted, 나는 원했어요. I planned, 나는 계획했어요. I expected, 나는 기대했어요. I prepared, 준비했어요. desired, 갈망했어요. I was willing, 나는 하고자 해요. 하고자 했어요. 이 모든 동사 뒤에는 winning 대신
to win이 옵니다. 내가 바라고 의지를 가지고 성취하고자 하는 행동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목표를 삼은 일이 있을 때 가능하니까요. winning이라고 하면 이미 이겼거나 이기고 있는 중이란 뜻이죠. 이미 가진 걸 바라고 성취하려는 그런 노력은 의미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과 winning은 올 수 없어요. 또 투부정사와 잘 어울리는 동사는 꼭 해야 할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 행동을 하기 꺼려하는 걸 내포하는 동사들이에요. hesitate, be reluctant, be afraid, be loath, wait, refuse, decline. I hesitate, 나는 망설여요. I'm afraid, 나는 두려워요. I wait, 나는 기다려요. 기다린다는 의미에는 내가 꺼려한다 라는 뜻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갖기 때문에 같은 캐러고리 안에 넣었습니다. I refuse, 나는 거절해요. 이 다음에는 to go abroad가 going abroad보다 적합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일 때만 그 일을 하는 걸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기다리고 거절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going abroad는 이미 해외로 나간 상황이니 이 동사들과는 의미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투부정사로 오는 행위를 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두 문장을 비교해서 보면 그 점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I was afraid to wake the monster up. I was afraid of waking the monster up. 하나는 to wake, 또 하나는 of waking이죠. I was afraid to wake up the monster. 내가 두렵지만 괴물을 꼭 깨워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반면에 I was afraid of waking은 깨울까봐 두려운 거고요. 깨워야 할 이유는 딱히 없지만 깨우게 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to wake와 of waking이 주는 뉘앙스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또 투부정사와 잘 어울리는 동사들은 내가 목표한 행동을 해낼 의지는 있지만 그걸 실제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에요. try, attempt, strive, fail, endeavor, hasten, seek, struggle, manage 이런 동사들이 있죠. I attempted, 나는 시도했어요. I failed, 나는 실패했어요. I struggled, 나는 엄청 노력하고 고생했어요. 뭔가를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걸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아직 목표한 바, 즉 여기서는 그 퍼즐 풀기를 이루기 전이기 때문에 to solve the puzzle이 오는 게 맞습니다. solving the puzzle은 이미 퍼즐 풀기가 진행된 걸 의미하니 이 동사들과는 맞지 않아요. 이 동사들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각 단어의 의미 안에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사 succeed와 manage를 비교해보면 그 점이 잘 보여요. 두 문장 다 John이 우연히 그 공을 치는데 성공했다라는 뜻이지만 John accidentally succeeded in hitting the ball은 자연스럽고 John accidentally managed to hit the ball은 의미적으로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in hitting이 보어로 오는 단어인 succeed는 accidentally, 즉 우연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지만 to hit이 보어로 오는 단어인 manage는 우연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succeed는 어떤 의지나 노력보다는 luck, 즉 운으로 성공했다라는 뉘앙스가 있지만 manage라는 단어에는 운의 의미보다는 노력에 의한 성취라는 뉘앙스가 강하니까요. 또 투부정사와 같이 올 수 있는 동사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성취를 하는 것이 목표임을 나타내는 동사들도 있습니다. order, ask, beg, implore, remind, advise, allow, permit, tell, persuade, forbid, command, entreat, instruct, invite, request, teach, urge 그런 단어들이요. I ask, 나는 요청해요. I reminded, 나는 상기시켰어요. I forbade, 나는 금지했어요. Him to read the article, him reading the article. 두 구문 모두 그가 그 기사를 읽다라는 의미는 있지만 이 동사들 다음에는 him to read the article이 옵니다. 기사를
이미 읽었다면 읽기를 요청하거나 상기시키거나 금지시키지 않았을 테니까요. forbid는 금지하다라는 뜻에서 그가 그 기사를 읽는 게 성취할 목표는 아니지만 forbid의 뜻은 order not to,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지 않도록 시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category에 들어가요. 이번에는 동명사와 함께 올 수 있는 동사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먼저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enjoy, relish, admire, adore, abhor, resent, detest 이처럼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이거나 mind, tolerate, understand, resist, question처럼 마음가짐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일 수도 있습니다. endure, keep처럼 현재 상태를 지속하는 동사 혹은 see, hear처럼 감각을 느끼는 그런 동사들이 예예요. I enjoy 나는 즐겨요. I kept 나는 계속했어요. I mind 나는 꺼려해요. 이 뒤에는 singing이 to sing보다 오는 게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즐기거나 지속하거나 꺼려하는 건 이미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일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I saw him singing. 내가 봤을 때 그는 노래하고 있었던 거죠. I saw him sing. 나는 그가 노래하는 걸 봤어요. see, hear 같은 감각 동사는 동명사뿐 아니라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him to sing은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보거나 들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동명사는 예전에 있었던 일이나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일에 연관된 일, 그러니까 과거와 연관된 동사와 같이 옵니다. admit, acknowledge, complete, finish, confess, excuse, forgive, mention, miss, quit, recall, recollect, regret, deny, resume, stop 뭐 이런 단어들이요. I admitted, 나는 인정했어요. I quitted, 나는 그만뒀어요. I resumed, 나는 재개했어요. 이 뒤에는 stealing money가 와야겠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그만두고 재개할 수 있으니까요. To steal money가 왜 안 되는지는 이제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 동명사는 어떤 행위가 완료될 수 없거나 완료할 의지가 없음을 내포하는 동사들과도 같이 올 수 있어요. defer, postpone, delay, avoid, evade 이런 동사들이요. I postponed leaving the city. 나는 그 도시를 떠나는 걸 미뤘어요. 도시를 떠나는 건 더 이상 이뤄야 할 목표도 아니고 예측 가능한 미래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상의 행위인 거죠. 그래서 to leave가 아닌 leaving이 옵니다. I avoided leaving the city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를 떠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도 leaving the city가 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명사와 함께 올 수 있는 동사구는 투부정사처럼 의지와 노력으로 실행해야 하는 현실이 아닌 가상의 상황을 보여주는 동사들이에요. imagine, dream, anticipate, consider, contemplate, propose, suggest, recommend 이런 단어들이요. I imagined, 나는 상상해요. I consider, 나는 생각해봐요. I anticipate, 나는 예상해요. 이 다음에는 getting married this year가 옵니다. 왜냐하면 상상하고 생각해보고 예상해보는 건 어떤 가능성을 헤아려보는 거지 내가 하겠다고 이미 결정했거나 아니면 내 의지로 반드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anticipate, expect 둘 다 기대하다라는 의미를 지녔는데 하나는 동명사가 오고 또 다른 하나는 투부정사가 왔어요. 왜냐하면 두 단어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certainty, 그 확실성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I anticipate getting married this year.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구체적인 결혼 얘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정황상 결혼할 걸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능성이죠. 반면에 I expect to get married this year는 이미 올해 안에 식을 올리기로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이변이 없는 한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둘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Mary가 오기로 약속을 하고 내가 기다리는 상황이면 I'm expecting Mary라고 하지
anticipating marry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곧 출산할 예정일 때도 I'm expecting 혹은 I am expecting a baby라고 하지 I'm anticipating a baby라고 하지 않아요. I suggest, I propose, I recommend. 나는 제안해, 추천해 이런 뜻이죠. 여기서도 leaving the city가 옵니다. 왜냐하면 제안이나 추천은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상대방이 꼭 따라야 하는 강제나 당위가 없어서예요. 그런 의미에서 동사 order과는 다르죠. He ordered me to leave the city. 이 문장에서 도시를 떠나는 일은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내가 떠난다는 건 예측 가능한 미래가 돼요. 그래서 to leave the city가 오는 거고요. 또 propose 뒤에 투부정사가 오기도 하는데 이때는 또 의미가 달라집니다. 동명사가 아닌 이렇게 투부정사가 올 때는 제안이 아닌 의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e proposed to leave the city는 그가 단지 하나의 안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이 그 도시를 떠나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는데요. 우리가 배운 걸 좀 정리해보자면 우린 처음에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봤고 그 형식이 문장 안에서 어떻게 뜻을 변화시키는지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동사 뒤에 오더라도 상황에 따라 동명사가 올 수도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동사군이 각각의 형식과 의미상 잘 연결이 되고 어떤 동사군은 의미의 충돌을 일어나게 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중에 나온 단어들은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찬찬히 한번 이 단어들의 뜻을 알아가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